너무 터무니없게 쌍꺼풀이 높은 분들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. 어디서 수술하셨어요? 대체로는 이제 좀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외과 김종규입니다.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.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하는 좀 심하게 높은 쌍꺼풀이죠. 그러면 제가 이제 일반인이라면 이런 물음이 들 것 같아요. 이렇게 엉망으로 눈을 만드냐, 아니 쌍꺼풀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냐,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높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았거든요.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비절개 디자인을 절개 수술에 대입해서 그렇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, 비절개 쌍꺼풀이랑 절개 쌍꺼풀은 쌍꺼풀이라는 타이틀은 동일한데 같은 수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. 완전히 다릅니다. 첫 단추부터 다른 게 디자인부터가 다릅니다. 비절개 디자인은 절개 디자인보다는 쌍꺼풀이 좀 낮게 나오고 높이가 올라갈수록 그 차가 심하게 됩니다. 비절개로 만약에 이분이 이 정도 디자인으로 쌍꺼풀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높게는 아마 절대로 안 났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수술하신 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쌍꺼풀을 잡았는데 높이는 마음에 들고 모양도 마음에 드는데 왜 이렇게 잘 부러지지? 절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방금 말한 것처럼 비절개는 좀 낮게 나오는데 높은 라인일수록 그게 좀 많이 낮아집니다. 근데 그거를 절개로 해버리잖아요.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런 쌍꺼풀이 나와버립니다. 너무 터무니없게 쌍꺼풀이 높은 분들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. 어디서 수술하셨어요? 대체로는 이제 좀 쌍꺼풀을 비절개만 하시는 분들한테 받았을 때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눈을 감았을 때 쌍꺼풀 높이를 보면 이게 뭐 엄청 높습니다. 자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한 14mm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. 절개 쌍꺼풀은 10mm 이상 높이면 인종 불문, 나이 불문 무조건 소세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14mm를 했다는 거는 그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죠. 왜냐면 성형외과 사람 다 아니까.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절개가 절개보다 약간 낮게 나옵니다. 아니 근데 자로 재보면 나오는 거를 어떻게 10mm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 알면서 14mm를 할 수 있을까? 이게 비절개랑 절개랑 수술법이 다르다는 대표적인 건데, 비절개 쌍꺼풀은 피부를 당기는 과정이 포함이 안 돼요. 피부라는 거는 일종의 고무줄 같은 거죠. 내가 당기는 만큼 늘어나고 안 당기면 되게 짧아지거든요. 눈꺼풀 피부 같은 경우에 내가 수술을 안 했다 그러면 밑쪽 피부가 아코디언 같이 접혀 있습니다. 그거를 쫙 당겨 보면 되게 많이 펴져요. 근데 비절개 쌍꺼풀은 접혀있는 피부를 이렇게 펴주는 과정이 포함되지 않고, 절개 쌍꺼풀은 요거를 이렇게 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이거를 얼마나 펼지를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수술하는 사람이. 똑같은 디자인을 수술하고도 좀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고 의사의 취향이나 수술 방법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근데 비절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아마 비절개 기준으로 이제 쌍꺼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졌고, 절개로 수술할 때 그 당기는 과정을 또 과하게 하다 보니까 엄청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. 이 쌍꺼풀 디자인 보시면 끝이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죠. 이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. 쌍꺼풀 선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게 정상적인데 가다가 뒤에 난데없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눈을 떴을 때도 이게 이제 보이거든요. 여기 흉터가. 디자인을 하다가 이렇게 삐끗했나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피부를 많이 잘라내서 그렇습니다. 쌍꺼풀이나 상안검 수술할 때 피부 절제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뒤에서 끝을 오므려야지 봉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다가 항상 끝을 오므립니다. 피부 절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꺾이는 부분의 길이나 각도가 좀 줄어들거든요. 근데 이제 더 많이 자르면 더 크게 올라가겠죠. 얼마나 잘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꺾이는 선이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길게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피부를 많이 잘랐다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. 이 정도면 아주 많이 자른 게 되는 거죠.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 그 사이에 갭이 크겠죠. 그러면 이제 양쪽 피부를 이렇게 당겨서 봉합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봉합하고 나면 아주 강하게 당긴 것 같은 세로주름 형태의 피부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올라가는 쌍꺼풀 선 밑에 이제 강하게 당겨진 것 같은 피부 주름, 이걸 봤을 때 이분은 피부를 엄청 잘라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쌍꺼풀을 낮출 때 일반적인 절제법으로 피부를 더 자르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두 줄 따기라는 방법으로 피부 절제 없이 이제 쌍꺼풀만 낮춘 거죠. 그리고 이제 수술 3개월째 이제 충분히 낮아졌습니다. 쌍꺼풀이 낮아진 것도 있는데, 아까 전에 14mm라고 했잖아요. 그 쌍꺼풀이 너무 높으면 눈 자체가 덜 떠집니다.
근데 저희가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따로 안 했거든요. 쌍꺼풀만 낮췄을 뿐인데 수술 전에 비해서 이제 눈이 되게 잘 떠지죠. 쌍꺼풀을 너무 높게 잡게 되면 눈 위쪽 볼륨이 되게 없습니다. 근데 두 줄 따기를 하면 여기 있는 피부를 위로 이제 올려 보내는 격이 되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눈이 볼륨도 이제 보강이 되면서 꺼진 게 많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. 오늘은 소재지 쌍꺼풀이 되는 어이없지만 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두 줄 따기라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외과 김종기였습니다.